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며칠 전 계집 신조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희롱 발언이 교실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댓글 중에 학생들이 성희롱 발언을 듣는 동안 교사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혜복 교사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복 교사? 네, 이 부당한 사안을 공론화했다가 해임 처리가 돼서 거리로 나온 지 500일이 되어가는 한 교사 이야기입니다. 500일이요? 네, 1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지교사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쳐온 교사인데요. 네. 2년 전에 그러니까 몇몇 여학생들과 떡볶이를 먹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남학생들로부터 넌 가슴이 작다, 마스크 벗지 마라, 못생겼다 같은 말들을 들었고 네. 또 자꾸 자신이 거부를 하는데 몸을 만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여학생들이 이렇게 호소했다라는 거죠? 네. 예. 또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교생으로 이제 무기명 설문을 돌렸는데요. 학내 3분의 2 이상이 이제 이런 경험을 2년 동안 당해왔다. 그러니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3분의 2가? 네. 그래서 학교장과 교감한테 이걸 보고를 하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폭력 신고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학교 폭력 기구가 꾸려지면서 전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담당한 교사가 피해 학생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로 지목된 학생들이 혹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유였던 그러면 거죠. 피해 학생, 이걸 호소한 학생들의 신원이 다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네, 가해 학생들이 다 알게 됐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호소했는지 내용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다음 날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피해 학생 그리고 지혜복 교사를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또 피해 학생이 있는 학급을 찾아가서 책상이나 의자를 발로 차거나 또 조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지교사가 전담조사에서 빠질 때 유일하게 부탁을 했던 게 피해 학생의 신원을 보호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학생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자. 신원 보호를 뭐 보장을 할게라는 거였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은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나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위법한 요소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일부만 서면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직후에 지혜복 교사한테 전보 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오. 그래서 이 지교사가 부당 전보다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전보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후에 이제 출근 거부 투쟁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결국은 해임 처리가 된 거죠. 해임됐다? 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전보 그리고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상태고요. 네.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00일 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연대를 했는데요. 이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들도 나서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또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지혜복 교사가 근무했던 중학교의 그 재학생 부모님들이 또 기고를 하기도 했고요. 오. 시민들도 연대하겠다고 농성을 하다가 또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대로 연대를 하고 있지만 전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그 지교사가 삭발을 했는데요. 삭발을 한 직후에 발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 학교에 두고 온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정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워낙 미안하기에 저는 이 투쟁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혜복 교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해임을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공론화시키면 저런 일이 나한테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교수 입장에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또 그 5개월 동안 그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또 어제 삭발식에도 참여했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 자신의 학창 시절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예. 있었는데요. 예. 그들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딱 하나였거든요. 나한테도 지혜복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복 교사가 지금 학교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한마디에 다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우리 유승민 작가가 또 이제 그것도 고려해서 오늘 아이템을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교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스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교사가 해임 처분돼 버린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